물리 기초 문제 해결이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동적으로 2m/s 속도로 걸어갈 때 정북 쪽에서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가니까 실제 바람은 이렇게 불 텐데요. 그죠? 실제 바람은 이렇게 불겠죠. 근데 얘는 정북에서 부는 것처럼 느꼈다고 했습니다. 정북에서 이렇게. 자, 실제 V 바람에서 V 사람을 뺀 요게 바로 뭐? 상대 속도죠. 상대 속도. 그 다음에 4m/s로 가니까 이제 2배 더 빠르게 가는 거죠. 아까는 이렇게 됐었는데, 그죠? 이제 2배 더 빠르게 가니까 이렇게 된다. 2배 더 빠르게 가니까, 네, 요렇게 되더라. 2배 더 빠르게 가니까, 네, 요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요 총 길이가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 각이 몇 도일까요? 북동이라 했으니까 45도를 의미합니다. 요 각은 45도입니다. 자, 45도가 되고 이게 수직이죠. 그러면 이 각이 45도입니다. 그러면 남은 요 각도, 요것도 45도죠. 요 각도 45도가 될 거고. 결국은 이렇게 요런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맞죠? 요 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돼요. 자, 근데 뭐 그렇게 구하지 않더라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요 각이 45도고 요 길이가 2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부는 바람의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 길이를 요 속도를 V라고 하면 V 코사인 세타는 2가 되겠죠. V 코사인 세타는 2가 될 건데 세타가 45도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입니다. V 곱하기 2분의 루트 2는 2가 될 겁니다. V는 2루트 2m/s가 되겠죠. 방향은 북서풍입니다. 그죠? 자, 2번입니다. 두 열차가 동시에 역을 출발해서 A 열차는 2m/s 제곱으로 B 열차는 A 열차와 반대 방향으로 1m/s 제곱의 가속도로 일직선상을 달리고 있다. B 열차에서 보는 A 열차의 상대 가속도는 얼마인가? 또 출발 후 10초 후에 A와 B 두 열차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B 열차에서 보는 A 열차의 상대 가속도입니다. 그럼 A의 BA를 계산해 보면 A에서 A의 B를 빼면 됩니다. 근데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래서 2m/s의 제곱 마이너스 1m/s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3m/s 제곱이라는 상대 가속도가 나오고요. 상대 가속도가 나왔기 때문에 출발 후 10초 후에 A, B 두 열차의 거리 S는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에 A의 BA의 T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150m가 나오는 겁니다.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로켓이 수직하게 발사되어 2m/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로 30초 동안 상승한 후 연료가 떨어져 자유물체처럼 운동을 하였다. 자,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입니다.
로켓이 지면으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30초가 최고 높이가 되느냐? 그게 아니죠. 30초 동안 가속되었으니까 그 순간에 30초 후에 로켓의 이쪽 방향의 속도를 먼저 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V는 at라는 식이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30을 하면 V는 60m/s입니다. 즉, 이 속도로 일단 언제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가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가속 운동이죠. V0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이제 V 나중이 0이 되는 조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60에서 중력 가속도 곱하기 t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언제 여기에서 t는 6초가 됩니다. 즉 36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30초고요. 36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이 물체가 30초 동안에 올라간 높이에다가 남은 6초 동안에 포물선 운동에서 연직 투상 운동하고 같은 거죠. 연직 투상 운동의 그 높이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30초 동안은 그냥 S는 2분의 이걸 S분이라 합시다. 2분의 1에 가속도 2 곱하기 30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900이 되겠죠. 900m입니다. 그 다음에 6초 동안에는 연직 투상 운동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S2라고 하면 S2는 어떻게 될까요? 60 곱하기 T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GT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계산하면 6636, 360이죠. 빼기 2분의 1 곱하기 10에 곱하기 36이 되겠죠. 계산하면 360 마이너스 180이 될 겁니다. 그래서 180이 되죠. 그래서 토탈 S 1번의 답은 1번 답 토탈로 계산해 보면 S는 어떻게 될까요? S는 S1 더하기 S2로 계산하면 되겠죠. 다음은 1080m가 됩니다. 80 이렇게 되겠죠. 자, 로켓이 발사된 후 지면으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로켓은 36초 동안에 최고점에 도달해요. 그 최고점이 1080m입니다. 그러면 1080m에서부터는 이제 자유낙하는 거죠. 그래서 1080m에서 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식을 써버리면 됩니다. h는 2분의 1 gt2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gt2의 제곱. 이걸 계산해 보면 여기서 1080 이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t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t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t의 제곱은 5분의 1080이 됩니다. 자,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자, 80을 5로 나누면 16이고요. 1000을 5로 나누면 200이죠. 200이 되겠죠. 네. 그래서 216이 나옵니다. 그래서 t는 이게 이제 t2죠. 네. 그래서 t2는 루트 216입니다. 자, 그래서 토탈 시간은 이제 t는 어떻게 될까요? t는 아까 저기에서 나온 36초에다가 t2를 더해주면 전체 시간이 나올 겁니다. 자, 216은 36 곱하기 6이죠.
그래서 6루트 6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6 더하기 6루트 6초가 될 겁니다. 그죠? 자, 문제 4번입니다. 커다란 나무 꼭대기에서 코끼리와 깃털이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자.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공기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는 쪽은 누구일까요? 자, 공기의 저항 또는 저항력을 답은 코끼리 아니면 깃털 양쪽이 같다? 답은 코끼리입니다. 근데 지면에 도달은 누가 빨리 할까요? 코끼리가 먼저 떨어지겠죠. 근데 코끼리는 저항력도 크지만 워낙 받는 중력이 크죠. 중력과 속도 동일하니까 질량이 엄청나게 차이 나니까. 그래서 코끼리는 중력이 아주 크고 거기에 대한 저항력도 큽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생각해 보면 거의 저항력을 무시할 만큼 그냥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떨어집니다. 근데 깃털은 어떻게 될까요? 중력도 작고요. 저항력도 아주 작아요. 하지만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중력과 저항력이 비슷비슷한 아니면 중력이 조금 더 큰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저항력의 크기만 따지면 당연히 코끼리가 훨씬 크겠죠. 왜? 코끼리는 단면적이 깃털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저항력도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단지 그 저항력과 원래 받는 중력의 비가 원래 중력의 저항력비에 비해서 코끼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코끼리가 먼저 지면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두 개의 공 중에서 하나는 높이 h인 곳에서 자유낙하시키고 한 개는 높이 h에서 자유낙하시킵니다. 자, 다른 하나는 지면에서 연직 상방향으로 얘는 v가 루트 2gh의 초속도로 집어 던진다고 했습니다. 두 공이 만나는 곳은 지면으로부터 얼마의 위치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만나는 위치를 그냥 임의의 y라고 잡으면 y 좌표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y는 자, 이 공을 a라 그러고 이 공을 b라 하면 a의 입장에서 y는 어떻게 될까요? y는 h-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위치를 구하는 거니까 꼭 이 식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맞나요? 근데 시간도 같이 구해볼 수 있겠죠. b는 어떻게 되죠? b는 b의 경우는 y는 v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높이가 같은 조건일 때는 결국 요게 되겠죠. h-2분의 1 gt의 제곱은 vt-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h는 vt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t는 v분의 h인 이런 조건이 성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t가 얼마가 된다? v가 루트 2gh죠. 분의 h 하면 루트 2g분의 h라는 이런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만나는가? 만나는 위치를 찾아보면 이제 만나는 위치는 요 식에다가 계산해보면 되죠. y는 h-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t의 제곱이니까 2g분의 h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날라가고요. 얘는 4분의 3h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위쪽에서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지상의 점 A에서 하나의 물체를 수평면과 세타의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비스듬히 던져 올린과 동시에
점 A의 바로 위 높이 H인 점에서 점 B에서 다른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초속도 V로 던졌다.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두 물체가 충돌하려면 점 A에서 던져 올리는 물체의 초속도는 얼마로 하면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두 물체가 충돌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간에 같은 X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즉 X 성분의 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즉 수평 성분의 속도가 같아야 되는데요. 물체 B점에서는 물체는 수평 속도가 V입니다. 근데 A점에서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속도의 수평 성분이 V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체의 초속도는 V 코사인 세타가 라지 V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몰 V는 코사인 세타분의 라지 V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물체가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했었죠. 이 두 물체는 어차피 자유낙하입니다. 하나는 Y축 성분의 운동은 연직 투상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결국 어디에서 만난다? 4분의 3H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분의 3H만큼 4분의 3H 위치에서 만나니까 결국은 시간도 바로 구할 수 있죠. 4분의 3H만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 B가. 그러면 이렇게 4분의 1H를 낙하하는 거죠. 4분의 H만큼 낙하했을 때 얼마의 속도로 2분의 1 GT의 제곱 자유낙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의 시간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분되고요. 이거 2가 되고 T제곱은 2G분의 H다. 그래서 T는 루트 G분의 2H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문제 7번. 질량 M이 1150kg인 대포가 질량 M이 50kg인 포탄을 대포에 대해 속도 72m/s로 수평 발사한다. 대포는 지구에 대해 속도 라지 V로 후퇴한다. 지구에 대한 대포의 속도 V는 얼마인가? 지구에 대한 포탄의 속도 VB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0이라는 것은 대포의 지구에 대한 속도 V와 지구에 대한 포탄의 속도 VB의 상대 속도입니다. 그래서 대포에 대해 70이라는 것은 이 70이라는 속도는 VB에서 라지 V를 뺀 거죠. 이게 70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면 처음에 운동량은 0이죠. 근데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됩니까? 질량 M 마이너스 라지 MV와 스몰 MVB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직접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면 0 이퀄 마이너스 1150의 라지 V 더하기 50의 VB가 됩니다. 그럼 결국 50의 VB는 1150의 라지 V가 되겠죠. 50으로 나누어 버리면 23이죠.
그죠? 50을 나눠버리면, 그래서 VB는 23 라지 V가 될 겁니다. 그래서 72는 23 라지 V 빼기 라지 V 계산하면 22 라지 V가 됩니다. 그래서 라지 V는 22분의 72가 되겠죠. 11분의 36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VB는 23에 11분의 36 이렇게 되겠죠. 11분의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1150 150 나누기 50 하면 3이고요. 1000 나누기 50 하면 20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포탄이 발사될 때 발사 속도가 20m/s이고 수평으로부터 60도의 각도를 이룬다. 탄도의 꼭대기에서 포탄 껍질은 동일 질량의 두 조각으로 폭발하였다. 한 조각은 폭발 직후에 속력이 0이었다. 땅은 팽팽하고 공기장은 무시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다른 조각은 대포로부터 얼마나 먼 곳에 떨어지겠는가? 자, 발사 속도가 20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발사 속도가 20인데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두 조각으로 나누어졌어요. 자, 그러면 수평 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이게 V0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의 V0입니다. 결국 10m라는 얘기죠. 10m/s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물체는 분열하기 전에 10m/s의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속력은 10m/s고 2m 곱하기 10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m의 라지 V가 될 겁니다. 왜? 한 개는 속력이 0이니까. 그래서 라지 V는 얼마가 된다? 20이 되는 거죠. 그럼 20m/s로 얘가 날아갈 건데, 근데 여기서 얘가 얼마만큼 올라갔을까요? 요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h. 자, 그 높이 h는 수직 성분의 속도, 그죠? 위쪽 방향의 속도는 vy 성분의 속도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vy는 얼마냐? 10루트3이죠. 자, 그래서 vy가 0이 될 때, 이거 v0의 y라고 하면 vy가 0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10루트3 마이너스 중력각도 10 곱하기 시간 t입니다. 그래서 t는 루트 3초죠. 그러면 루트 3초 동안 얘는 얼마만큼 올라갈까요? 이런 문제가 되고,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EGH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인데요. 이걸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 H는 나중에 0, 처음에 10루트 3이니까 300이 되겠죠. 계산하면 H는 220분의 300이니까 15m가 될 겁니다. 그죠? 아니면 15m 동안 얘는 얼마나 더 15m를 다시 낙하할 때 얘는 얼마나 더 멀리 갈까? 그런 문제가 되겠죠. 어차피 수평으로 낙하하는 그 거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루트 3초 동안 20으로 날아갈 수 있는 최대 거리입니다. 그래서 대포로부터 멀어지는 거리는 처음에 루트 3초 동안은 10루트 3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루트 3일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20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총 거리 S는 뭐가 된다? 30루트 3이 될 겁니다. 네. 자, 문제 9번입니다. 서로 수직인 두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 A와 B가 운전 부주의로 교차점에서 충돌하여 붙어서 45도의 각도로 진행하다가 건너편 벽에 부딪힌 후 멈췄다. 두 자동차의 질량과 충돌 후 운동 방향을 토대로 속도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동차 A의 질량은 2m입니다. B의 질량은 3m이네요. 3m. 이걸 VA, VB라고 하면 붙어서 뭐 45도 각도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벽에 멈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얘가 45도로 갔다는 얘기니까 두 물체의 운동량이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요 성분의 운동량의 크기와 요 성분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서 45도로 운동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됩니다. 2m의 VA 이퀄 3m의 VB가 됩니다. 그래서 날려버리면 결국 VA는 2분의 VA는 2분의 3의 VB가 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질량이 1kg인 수레가 6m/s의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다. 이때 질량이 2kg인 벽돌이 수레 위에 떨어졌다. 이 상태로 수레는 직선 운동을 계속하였다면 이때의 속력은 몇 m/s가 될 것인가? 자, 수레가 1kg인데요. 얼마로? 6m/s로 가고 있어요. 얘는 1kg인데. 근데 갑자기 벽돌이 2kg짜리 벽돌이 똥 하고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Y축 성분의 운동량은 물론 변화가 있지만 이거는 무시할 수밖에 없죠. 왜? 수레나 벽돌이 지면으로 뚫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수평만 생각해보면 수평의 운동량은 처음에 벽돌이 수레에 떨어지기 전에 운동량 P0는 그냥 1 곱하기 6이죠. 그래서 6kg m/s입니다. 그다음에 수레가 떨어진 후에 나중에 운동량 역시 6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질량이 얼마죠? 합쳐져서 3kg이 되죠. 곱하기 V. 그래서 V는 2m/s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문제 1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미끄러운 맨 위에 질량 80kg의 할머니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서 6m/s 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 이때 정지해 있던 질량 40kg인 소년을 발견하고서 그 소년을 안고서 계속 질주하였다. 소년을 안은 상태로 할머니가 질주할 때 속력은 몇 m/s가 되겠는가? 자, 처음에는 80 곱하기 60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소년을 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0 곱하기 V가 되겠죠. 그래서 V는 40m/s가 될 겁니다. 6이었다, 그죠? 네. 자, 죄송합니다. 네. 동그라미를 떼야 되겠네요. 자, 4m/s가 되겠죠? 네. 80 곱하기 6은 120 곱하기 V에서 V는 4m/s가 될 겁니다. 12번입니다. 10m/s의 속도로 움직이는 3000kg의 트럭이 주차해 있던 1000kg의 자동차가 충돌한다. 이 충돌로 1000kg의 자동차는 15m/s의 속도로 운동을 시작한다. 충돌 동안의 운동량은 보존된다고 가정하고 충돌 후에 트럭의 속도를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돌 전에는 3000 곱하기 10이었죠. 충돌 후에는 트럭은 모르겠어요. 속도를. 하지만 1000kg짜리가 15로 움직이네요. 그래서 3000 곱하기 V는 3만에서 15,000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15,000만 남겠죠.
그래서 V는 얼마가 된다? 5m/s가 되겠네. 그죠? 자, 초점거리 F는 30cm인 볼로그랜저 앞 15cm인 곳에 2cm인 물체를 놓았답니다. 상이 매치 위치는 어디인가? 이때 확대율 M은 얼마인가? 또 이때 상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한번 쫙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여기에 렌즈가, 볼록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 앞, 이게 초점거리고요. 볼록 렌즈 앞에 여기에 물체를 놓은 거죠.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 물체는 2cm입니다. 자, 일단 초점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물체의 상은 실상일까요? 허상일까요? 허상입니다. 자, 그리고 렌즈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러면 A가 15입니다. 15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30분의 1입니다. 그래서 B분의 1은 30분의 1 마이너스 15분의 1입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3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0cm가 됩니다. 상은 여기에 생깁니다. 그리고 이 거리의 B가 1대 2가 되죠. 그래서 M은 어떻게 된다? A분의 절대치 B죠. 계산하면 15분의 30 해서 2가 됩니다. 자, 상의 배율이 확대율이 2니까 상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2 곱하기 2cm 해서 4cm가 됩니다.